아빠의 그 한마디 문자가 도착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신탁 기금 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이미 그 돈을 써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파멸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파멸의 끝에서 나 자신도 함께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한 불빛 속에 숨겨진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떠있는 아빠의 메시지. 신탁 기금 다 사라졌다. 어떻게든 해결해봐. 간단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김지은, 28살. 아빠의 유일한 딸이자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여자. 하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다. 신탁 기금. 그건 아빠가 세운 제국, H&S 그룹의 기반이 되는 돈이었다. 500억 원이 그 돈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몰락을 의미했다. 아빠, 김태호. 그는 한국의 건설업계 거물이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남자.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박민준.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H&S의 부사장.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파트너였다. 민준 삼촌은 나에게도 가족처럼 느껴졌다. 어렸을 적 아빠가 출장으로 바쁠 때마다 민준 삼촌이 나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놀러 가주곤 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자전거를 타며 웃던 그 기억.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이었다. 나는 SNU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H&S에 입사했다. 아빠의 딸이라는 프리미엄 덕에 빠르게 승진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은 항상 날카로웠다. 김 회장의 딸 지라는 꼬리표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그런 나에게 민준 삼촌은 유일한 조력자였다. 지은아,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조언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사랑했다. 그것이 형제인지 그 이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1년 전 우연히 회사 서버에 접근한 나는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섀도우. 그것은 H&S의 비자금 세탁 문서였다. 아빠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사이에 민준 삼촌의 서명이 빼곡했다. 그는 아빠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별장과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100억, 200억. 점점 불어나는 숫자.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돈의 출처였다. H&S의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 인천 신도시 개발. 그곳에서 발생한 뇌물 스캔들.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값싼 자재로 건물을 세운 결과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 책임은 아빠에게 돌아갔다. 왜? 민준 삼촌이 모든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고의 생존자 중 한 명의 여동생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나는 그날의 공포를 평생 잊지 못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민준 삼촌의 짓이었다. 나는 울었다. 밤새도록. 하지만 눈물은 곧 분노로 변했다. 왜 아빠는 몰랐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아빠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침묵이 그 증거였다. 나는 결정했다. 복수. 민준 삼촌을 파괴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증거는 이미 사라졌고 그의 로비는 강력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돈 신탁 기금을 이용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자. 처음 계획은 간단했다. 나는 H&S의 재무팀에서 일하며 신탁 기금의 관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아빠가 나에게 준 권한. 그것을 이용해 민준 삼촌의 해외 계좌로 돈을 흘려보낸 척하고 실제로는 그의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의 개인 회사 MJ 홀딩즈. 그곳에 투자된 H&S 자금이 핵심이었다. 나는 서서히 조심스럽게 돈을 빼돌렸다. 50억, 100억. 매번 작은 액수로 추적을 피했다. 민준 삼촌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조카라고 불렀다. 그 미소가 이제는 메스껍게 느껴졌다. 하지만 복수는 고독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고 현장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콘크리트 덩어리. 그리고 민준 삼촌의 얼굴이 겹쳐졌다. 지은아, 삼촌이 다 알아서 할게. 그의 그 말, 이제는 독이 된 약속.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연인은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나를 지탱했다. 어느 날 민준 삼촌이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 꼭대기. 지은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부드럽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움.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삼촌. 그냥 일이 많아서요. 그날 나는 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이제 그의 모든 거래가 내 손에 들어올 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신탁 기금의 30%가 사라졌다. 아빠는 아직 몰랐다. 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투자 손실이에요, 아빠. 곧 회복될 거예요. 그는 믿었다. 그의 눈에 스멀스멀 피로가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지. 신탁 기금 다 사라졌다. 내 손이 떨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 삼촌의 파멸. 민준 삼촌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마포의 펜트하우스, 프랑스산 와인 컬렉션, 그리고 그의 젊은 부인, 수연. 그녀는 모델 출신으로 나보다 5살 많았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를 질투했다. 왜냐하면 민준 삼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질투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수연을 이용하기로 했다. 수연은 나와 친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지은 씨, 언니랑 커피 마실래? 그녀의 초대에 나는 흔쾌히 응했다. 카페에서 우리는 수다를 떨었다. 패션, 남자, 그리고 돈. 민준 오빠는 항상 바빠. 나 혼자 심심해. 그녀의 불만이 흘러나왔다. 나는 귀 기울였다. 언니, 민준 삼촌이 요즘 이상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오빠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날부터 나는 수연에게 정보를 흘렸다. 작은 힌트들. MJ 홀딩즈가 위험한 투자했대요. 아빠 회사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불안해했다. 민준 삼촌과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나는 엿들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왜 나한테 숨겼어? 이 결혼이 돈 때문이야. 수연의 울음소리. 민준 삼촌의 변명. 걱정 마. 다 해결될 거야. 나는 웃었다. 균열이 생겼다. 이제 돈의 차례였다. 바이러스가 작동했다. 그의 계좌 기록이 내 노트북으로 흘러들었다. 300억 원의 비자금. 대부분 H&S에서 온 돈. 나는 그걸 증권거래소에 유출할 준비를 했다. 익명 계정으로. 언론이 달려들 터였다. H&S 비자금 스캔들. 아빠의 이름이 다시 오를 테지만 이번엔 민준 삼촌이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 삼촌이 나를 다시 불렀다. 지은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침착하게 웃었다. 삼촌, 무슨 소리예요? 제가요. 그는 서류를 던졌다. 신탁 기금의 손실 보고서. 이게 내가 관리하던 거잖아. 누가 건드렸지? 그의 눈이 나를 꿰뚫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알았다. 아니, 의심했다. 나는 도망쳤다. 아니, 도망친 척했다. 삼촌, 제가 알아볼게요. 믿어주세요. 문을 나서며 나는 그의 책상을 훔쳐봤다. 그의 드로어 안 사진 한 장, 나와 민준 삼촌, 어렸을 적 이 뒤에 적힌 글씨. 지은이, 삼촌의 보물, 메스구졌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가족으로.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더 빨리, 더 잔인하게. 나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민준 삼촌이 바람 피울지도 몰라요. 제 친구가 봤대요, 거짓.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수연은 폭발했다. 이혼 소송 준비. 민준 삼촌의 재산이 흔들렸다. 그리고 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핸드폰에 아빠의 또 다른 메시지. 지은아, 아빠가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눈물이 흘렀다. 아빠, 당신도 알았을 텐데. 사고의 진실을. 왜 가만히 계셨어요? 복수는 이제 가족 전체를 삼킬 터였다. 민준 삼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는 나를 고발했다. 김지은 씨가 신탁기금을 유용했다. 직원들의 시선. 아빠의 전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그의 조작.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제 내가 범인이었다.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김지은 씨, 출국 금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의 헤드라인. H&S 후계자, 500억 횡령.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딸의 범죄에 충격, 나는 감옥에 갇혔다. 아니, 조사실. 민준 삼촌의 로비가 작동했다. 그는 증인을 매수했다. 재무팀 직원들. 지은 씨가 지시했어요.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게 그의 복수였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유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밤 12시. 증권거래소 서버에 파일이 올라갔다. MJ홀딩즈 비자금 증거. 인터넷이 들끓었다. 트위터, 네이버. 박민준 부사장, 뇌물 스캔들, 주가가 폭락했다. MJ홀딩즈. 그의 모든 것. 민준 삼촌의 전화가 왔다. 조사실 밖에서. 지은아, 내가 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한 짓, 침묵. 긴 침묵.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고는 내 아빠 탓이야. 그가 안전을 무시했어. 내가 덮어준 거지, 거짓.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균열이 있었다. 지은아, 그만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나를 찔렀다. 나는 소리쳤다. 가족. 당신이 노동자들을 죽였어요. 아빠를 뒤집었었고 나를 이용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그는 자살 시도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 H&S 스캔들.
박민준 부사장 자살 미수 공공의 분노. 시위대가 H&S 본사 앞에 모였다. 김태호 퇴진하라. 아빠가 깨어났다. 병실에서 나를 불렀다. 지은아.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고, 비자금, 복수. 아빠, 당신도 알았잖아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민준이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어? 내가 다치지 않게 거짓말. 그의 눈빛이 말했다. 그는 알았다. 그리고 선택했다. 친구를 지키는 걸. 분노가 폭발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뀌었다. 민준 삼촌이 아니었다. 아빠였다. 나는 병실을 나왔다. 계획의 다음 단계. 신탁 기금의 나머지 돈 그것을 사회에 환원.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기부. 200억 원 이 뉴스. 김지은 횡령금 피해자 기부 여론이 뒤집혔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민준 삼촌이 퇴원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 사무실. 지은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수연은 떠났다. 이혼. 그의 재산은 증발했다. 삼촌, 늦었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왜 나까지? 그는 울었다. 내가 내 딸 같았어. 어렸을 적부터 이 충격. 그의 비밀. 그는 아빠와의 약속으로 나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뒤틀렸다. 나는 흔들렸다. 그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밤새 고민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끈적거렸다. 스캔들 후 H&S는 반토막 났다. 아빠는 은퇴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북의 낡은 건물.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내 마음을 닮았다. 민준 삼촌은 변했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죽일 뻔한 이유는 후회 때문이야. 사고 때 내 아빠가 알았어.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대신 내가 다치지 않게 모든 걸 떠맡았지? 내 엄마와의 일도 충격. 엄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내 엄마는 나와 바람을 피웠어. 아빠가 알았고 용서했지만 그 스트레스로 사고가 났지? 내가 운전했어. 그날 편지가 떨렸다. 엄마의 죽음. 민준 삼촌의 택시. 모든 게 연결되었다. 아빠는 알았다. 그리고 침묵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울었다. 분노, 슬픔, 혼란.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아빠. 민준 삼촌. 나는 아빠를 만났다. 카페. 그의 얼굴은 늙었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걸 숨겼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나는 소리쳤다. 왜요? 왜 가족을 위해 죄를 저질렀어요? 노동자들, 그 가족들은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미안해. 그날 나는 결정했다. 최종 복수. 아니, 속죄. 나는 남은 돈으로 재단을 세웠다. 한강희망재단. 사고 피해자 지원. 민준 삼촌을 초대했다.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과거를 직면합니다. 그의 연설. 내 잘못입니다.
김 회장님과 지은이를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흘렀다. 진심.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 속에 그의 눈빛에 미소가 스쳤다. 또 속임수. 회견 후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고마워.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 손근밀한 USB. 나는 훔쳐봤다. 새로운 계획. H&S 재기. 아빠의 돈을 다시 모으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따라붙었다. 그의 움직임. 그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중국 자본. 뇌물. 다시 시작.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번엔 공개. 유튜브 라이브. 박민준의 진실, 시청자 100만. 이건 가짜야. 댓글들. 아니, 증거 봐. 여론이 갈렸다. 누군가는 나를 지지. 용감한 여자, 누군가는 비난. 가족을 파괴하는 딸, 나는 흔들렸다. 이게 정당한가?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삶도 흩어졌다. 재단은 성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이었다. 민준 삼촌의 반격.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김지은이 조작한 영상, 그의 변호사, 유명 로펌. 나는 싸웠다. 증인 소환. 사고 생존자. 박민준이 지시했어요. 안전 무시. 재판.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빠가 증언대에 섰다. 민준이는 내 친구다. 하지만 잘못이 있다. 그의 말 모호했다. 배신. 아니면 보호.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언론. 김태호, 딸 편들까 아들 편들까, 가족 드라마. 한국 사회의 스캔들. 민준 삼촌의 증언. 지은이는 미쳤어.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의 눈물. 연기. 진심. 나는 반박했다. 당신이 엄마를 죽였어요. 아빠를 속였고 나를 이용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판사. 조용히. 밤, 나는 호텔에 머물렀다. 추적자들. 그의 부하들. 문 두드림. 지은 씨, 만나요. 수연이었다. 언니,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가. 나한테도 속였어. 임신했는데 버렸어의 충격. 그녀의 배 5개월. 도와줘. 나는 도왔다. 병원. 보호. 하지만 함정. 그녀는 민준 삼촌의 스파이. 녹음된 대화. 지은이가 증거 숨겼어. 유출. 재판의 분리. 나는 무너졌다. 왜요, 언니? 그녀의 미소. 돈 때문이야. 미안. 절망. 하지만 트위스트. 아빠의 편지. 지은아, 내가 맞아. 민준이를 막아야 해. 증거. 그의 녹음. 민준 삼촌과의 대화. 태호야, 그 사고. 내가 처리할게. 내 딸 지켜줄게. 아빠의 희생. 그는 모든 걸 알았고 나를 위해 참았다. 재판 결과. 무죄. 민준 삼촌 유죄. 10년.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지은아, 내 아빠가. 엄마 사고 때 술 마셨어. 내가 덮었지. 이 또 다른 비밀. 아빠의 과실. 나는 갈등했다. 누가 진짜 악당.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민준 삼촌은 감옥에 갔다. H&S는 재건되었다. 아빠와 나오. 하지만 균열은 남았다. 아빠, 엄마 일, 사실이에요. 그는 고백했다. 그래. 내가 운전했어. 민준이가 대신했지?
내가 다치지 않게.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 그것은 원형. 아빠가 민준을 보호, 민준이 아빠를 보호, 내가 그걸 깨뜨렸다. 나는 떠났다. 제주로. 바다 보며. 재단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비었다. 1년 후, 민준 삼촌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내가 내 딸이야. DNA 테스트. 충격. 엄마와의 관계. 나는 그의 딸, 아빠의 딸이 아니었다. 티스트. 모든 배신의 뿌리. 나는 선택했다. 용서. 아니. 나는 재단을 키웠다. 복수 대신 치유. 하지만 밤마다 한강 다리. 그 메시지 떠올랐다. 신탁기금 다 사라졌다. 이제 그것은 자유였다. 아빠와 만났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안 왔다. 하지만 눈빛의 의문. 그는 알았을까? 내 혈액을. 끝, 아니, 시작.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지만 희망이 스며든다. 누가 옳았을까? 당신이 판단해.